여러분, 찬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오는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우리 어머님들은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고 검게 자라라고 검은 콩밥이나 콩국을 매일 챙겨 드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제 이야기를 절대로 흘려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몸에 좋으라고 먹은 그 따뜻한 검은 콩 한 그릇이 정작 여러분의 신장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고 심지어 망가뜨리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수십 년간 임상 및 과학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의사로서 뇌, 감정 및 감성 지능, 당뇨병 및 대사 질환, 비뇨기과 그리고 60세 이후의 건강과 장수 분야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뇌, 신체, 호르몬, 대사, 그리고 감정이 어떻게 깊이 연결되어 생각, 결정, 행동, 건강, 그리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의료 현장 경험, 연구, 그리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얻은 교훈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병원에서는 이런 세세한 식사법까지는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병원은 여러분이 아프고 나서야 치료를 시작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콩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니까 무조건 좋다고 믿으십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겨울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젊을 때는 보약이었던 검은 콩이 겨울철 수축된 혈관을 만나고 잘못된 음식과 섞이면 신장 속의 정수기 필터를 막아버리는 찌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를 찾아오신 68살의 김영자 어머님도 매일 검은 콩을 드셨지만 잘못된 조합 하나 때문에 손발이 퉁퉁 붓고 신장이 독소에 중독되어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신장을 시한폭탄으로 만드는 최악의 검은 콩 조합 3가지와 반대로 겨울철 신장을 난로처럼 따뜻하게 데워줄 기적의 섭취법을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왜 검은 콩이 독이 될 수 있는가? 아마 지금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평생 몸에 좋다고 믿고 드셔온 검은 콩이 신장을 망가뜨린다니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린가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가족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내 몸을 아끼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좋은 음식을 챙겨 드신 것뿐입니다. 문제는 검은 콩 그 자체가 아니라 60년이라는 세월 동안 변해버린 여러분의 몸 상태, 그리고 혈관이 꽁꽁 얼어붙는 겨울이라는 계절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젊을 때의 신장은 튼튼한 새 정수기 필터와 같아서 어떤 음식이 들어와도 찌꺼기를 척척 걸러내고 밖으로 배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으면 우리 신장은 이미 기능이 젊었을 때의 절반 가까이 떨어지게 됩니다. 마치 60년 된 채가 낡아서 구멍이 막히거나 찢어지기 쉬운 상태가 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겨울철 찬바람까지 불면 신장으로 가는 혈관이 수축되면서 신장은 숨을 쉬기조차 힘들어집니다. 바로 이때 여러분이 무심코 드신 검은 콩과 잘못된 음식 조합이 만나면 돌덩이 같은 찌꺼기가 생겨나고 가뜩이나 힘든 신장 필터를 완전히 막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장 공명 공식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음식에도 궁합이 있고 특히 우리 신장에는 겨울철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공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텔레비전이나 다른 의사들은 검은 콩에는 단백질이 얼마고 안토시아닌이 얼마다 하는 영양만 강조하곤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내과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보며 깨달은 진실은 다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도 우리 몸속에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딱이 맞지 않는 음식과 함께 들어오면 그 순간 영양소가 아니라 처리해야 할 독소로 돌변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신장 공명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음식과 음식이 만나서 서로를 돕는 시너지를 낼 수도 있고 서로를 죽이는 상극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한의학적으로 보아도 겨울은 수의 기운, 즉 물의 기운이 지배하는 계절이고
이 물의 기운을 관장하는 장기가 바로 신장입니다. 겨울나무가 뿌리에 힘을 모으듯 우리 몸의 생명력은 겨울철에 신장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때 신장은 우리 몸의 보일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차가운 날씨에 혈관이 수축하고 천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신장은 끊임없이 열을 대고 혈액을 데워서 온몸으로 보내야 합니다. 검은 콩은 본래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 보일러의 훌륭한 연료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인 음식들이 같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보일러는 꺼져버리고 연료는 타지 못한 채 그을음만 남기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이것이 바로 혈관 속에 쌓이는 혈전이고 신장 사구체를 막는 찌꺼기입니다. 젊을 때는 보일러가 워낙 강력해서 젖은 장작을 넣어도 활활 타오르지만 예순이 넘은 우리의 몸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제는 연료 하나를 넣더라도 불을 잘 살릴 수 있는 마른 장작을 골라 넣어야 하고 불을 꺼트리는 찬 기운을 철저하게 막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려는 핵심입니다. 최악의 조합 3가지.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최악의 짝꿍만 피해도 여러분의 신장은 올 겨울을 아주 따뜻하고 편안하게 보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시금치. 여러분의 신장 보일러를 꺼트리고 그을음을 잔뜩 만드는 첫 번째 범인을 공개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겨울철 밥상에 너무나 자주 올라오는 시금치입니다. 검은 콩에는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반면에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고 부르는 수산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2가지가 몸속에서 따로 놀면 괜찮은데 함께 만나게 되면 마치 자석처럼 서로를 끌어당겨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수산칼슘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몸속에 생기는 아주 작은 돌멩이입니다. 가뜩이나 예순이 넘어 얇아진 신장의 여과막은 상처 투성이가 되고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추위 때문에 혈관이 수축해서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물살이 느린 강바닥에 모래가 더 잘 쌓이는 것처럼 겨울철 신장에는 이 결석 찌꺼기들이 훨씬 더 쉽게 들러붙습니다. 콩밥 반찬에 시금치 나물을 곁들여 드시거나 잡곡밥에 시금치 된장국을 드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시금치뿐만이 아닙니다. 근대나 비트 같은 채소들도 옥살산이 많으니 검은 콩을 드시는 날에는 식탁에서 잠시 치워 두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2번째, 커피와 녹차. 2번째 범인은 식사 직후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식후에 습관처럼 마시는 따뜻한 커피와 진한 녹차입니다. 여기에는 2가지 치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카페인의 이뇨작용입니다. 검은 콩의 좋은 성분을 걸러내려면 신장은 충분한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커피가 들어오면 카페인이 뇌를 속여서 우리 몸에 있는 물을 강제로 밖으로 퍼내라고 명령합니다. 신장은 지금 검은 콩을 소화하느라 물이 절실한데 커피가 들어와서 물을 다 빼앗아가 버리니 신장은 물 없는 펌프처럼 헛돌게 되고 과부하가 걸립니다. 2번째 이유는 탄닌이라는 성분입니다. 검은 콩에는 철분이나 아연 같은 귀한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나 홍차, 녹차에 들어있는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은 이 보물들을 훔쳐가는 도둑입니다. 탄닌은 검은 콩의 철분과 딱 달라붙어서 우리 몸이 절대 흡수할 수 없는 덩어리로 만들어버립니다. 만약 커피가 정말 드시고 싶다면 식사하시고 최소한 2시간은 기다려 주십시오. 위장에서 검은 콩이 충분히 소화되고 영양분이 흡수된 뒤에 드셔야 합니다. 3번째, 짠 국물 요리. 3번째 범인은 신장을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밀어버리는 가장 무서운 존재입니다. 바로 검은 콩밥과 함께 드시는 뜨끈한 국물 요리, 특히 찌개와 전골입니다. 사람의 혀는 음식이 뜨거울수록 짠맛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펄펄 끓는 찌개는 소금을 밥 숟가락으로 듬뿍 넣어도 그저 시원하고 구수하다고만 느껴집니다. 바로 이것이
겨울철 신장을 망가뜨리는 소금 폭탄입니다. 검은 콩이 신장에 좋다고 하는 이유는 콩 속에 들어있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장이 튼튼한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순이 넘어서 기능이 떨어진 신장에 찌개에 엄청난 소금기와 검은 콩의 칼륨이 한꺼번에 파도처럼 밀려 들어오면 신장은 과부에 걸려 멈춰버리고 맙니다. 소금의 나트륨은 물을 끌어당겨 혈압을 치게 만들고 검은 콩의 칼륨은 배출되지 못한 채 혈액 속에 쌓여서 심장마비의 원인이 되는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땀도 잘 흘리지 않아서 나트륨이 몸 밖으로 나갈 구멍이 오직 소변밖에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라도 검은 콩밥을 드실 때는 국물은 건더기만 건져 드시고 국물은 과감하게 남기십시오. 밥 말아 드시는 습관은 신장을 버리는 지름길입니다. 기적의 짝꿍 음식 3가지, 이제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희망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낡고 지친 여러분의 신장 엔진을 다시 힘차게 돌리고 꽁꽁 얼어붙은 혈관을 따뜻하게 녹여줄 확실한 지원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내과 의사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딸로서 저희 부모님께도 꼭 챙겨드리는 기적의 짝꿍 음식 3가지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따뜻하게 데친 브로콜리.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신장의 구세주는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냥 드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따뜻하게 데쳐서 드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브로콜리는 본래 서늘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뜨거운 물이나 증기로 살짝 익히면 그 성질이 따뜻하게 변하고 소화 흡수율이 배로 높아집니다. 특히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기적의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설포라판이 검은 콩과 만나면 마치 꽉 막힌 굴뚝을 뚫어주는 청소부처럼 신장 필터에 끼어 있는 찌꺼기들을 말끔하게 청소해 줍니다. 또한 브로콜리의 풍부한 비타민 C는 검은 콩 속에 들어있는 철분이 우리 몸에 쏙쏙 흡수되도록 돕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밥을 지으실 때 검은 콩을 넣으셨다면 반찬으로는 반드시 따뜻하게 데친 브로콜리를 초장이 아닌 들기름과 깨소금에 심심하게 묻혀서 드셔보십시오. 두 번째, 따뜻한 보리차. 두 번째로 여러분의 식탁에 꼭 올려야 할 친구는 바로 따뜻한 보리차입니다. 보리는 찬 성질이 있어 몸에 열을 내린다고 알고 계시지만 볶아서 차로 끓여 따뜻하게 마시면 겨울철 수축된 말초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혈관 확장제가 됩니다. 특히 검은 콩을 드시고 나서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 마시면 보리의 구수한 성분이 위장을 감싸주고 검은 콩의 영양분이 혈액을 타고 신장까지 막힘없이 흘러가도록 돕는 뱃사공 역할을 해줍니다. 신장이 물을 걸러느라 애쓸 필요 없이 스펀지처럼 수분을 빨아들여 혈액을 맑게 희석해줍니다. 겨울철에 손발이 차갑고 소변색이 진하신 분들이라면 검은 콩 식사 후에 반드시 뜨끈한 보리차 한 잔을 습관처럼 드셔보십시오. 세 번째, 저염 청국장. 마지막 세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최고의 짝꿍은 바로 저염 청국장이나 식초를 곁들인 발효 음식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서 콩의 단백질을 분해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청국장이나 나토 같은 발효콩에는 단백질을 이미 잘게 쪼개 놓은 효소들이 가득합니다. 이것을 검은 콩과 함께 드시면 위장이 할 일을 절반으로 줄여주고 신장이 처리해야 할 찌꺼기를 원천 봉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할 점은 절대 짜게 드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짠 청국장 찌개가 아니라 집에서 심심하게 띄운 생콩이나 나트륨 함량을 확 줄인 저염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만약 청국장이 입맛에 맞지 않으시다면 검은 콩 요리에 식초를 한 방울 떨어뜨려 드시는 것도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식초의 신기운은 콩의 조직을 부드럽게 만들고 피로 물질인 젖산을 분해하여 신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올바른 조리법. 아무리 비싸고 좋은 서리태를 사오고 아무리 좋은 브로콜리를 준비했어도
만약 여러분이 이 과정을 소홀히 하신다면 그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겨울철 불리기 시간의 마법, 보통 방송이나 책에서는 콩을 6시간 정도 불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돗물의 온도가 미지근한 여름철 기준입니다. 손이 시릴 정도로 물이 차가운 겨울에는 6시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검은 콩의 껍질에는 렉틴과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마치 갑옷처럼 콩을 단단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청아 비슷한 36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콩을 담그고 최소한 12시간 이상 충분히 불려주셔야 합니다. 콩이 물을 빨아들여서 원래 크기의 2배에서 3배까지 커지고 손으로 눌렀을 때 껍질이 새우르륵 벗겨질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독소가 빠져나가고 신장이 좋아하는 보약으로 변신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뜸들이기에 미학콩은 덜 익으면 콩 비린내가 날 뿐만 아니라 트립신 저해제라는 소화 방해 물질이 남아서 뱃속에 엄청난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검은 콩을 정도로 푹 익혀야 합니다. 밥솥에서 꺼낸 콩을 엄지와 검지로 눌렀을 때 힘을 주지 않아도 크림처럼 부드럽게 으깨져야 합격입니다. 밥을 하실 때 평소보다 물을 반 컵 정도 더 넣으시고 뜸들이는 시간을 10분 이상 길게 잡으셔서 콩이 입안에서 녹아내릴 정도로 조리해 주십시오. 정량의 법칙, 하루에 드시는 검은 콩의 양은 여러분의 한 주먹 정도가 적당합니다. 무게로 따지면 30개에서 50가락 사이입니다. 밥 숟가락으로 수북하게 2숟가락에서 3숟가락 정도면 충분합니다. 검은 콩은 밥이 아니라 약이라고 생각하시고 정해진 양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효과적입니다. 실제 환자 사례,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8살의 김영자 어머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어머님이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찬바람이 쌩 부는 1월 한겨울이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걸음걸이가 무척 무거워 보이셨고 얼굴은 푸석푸석하게 부어 계셨습니다. 어머님은 자리에 앉자마자 답답하다는 듯이 바지단을 걷어올리며 하소연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술도 안 마시고 밥도 잡곡밥으로 챙겨 먹는데 왜 이렇게 다리가 퉁퉁 붓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머님의 식단을 꼼꼼히 여쭤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어머님은 신장에 좋다는 검은 콩밥을 매일 드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곁에 있었습니다. 겨울이라 춥다며 짭짤한 김치찌개를 밥 말아 드실 정도로 국물까지 싹 비우셨고 식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뜨거운 믹스커피를 한 잔 드시는 것이 낙이라고 하셨습니다. 전형적으로 신장을 망가뜨리는 식습관이었습니다. 검은 콩에 좋은 성분이 들어오려고 하다가도 소금물에 밀려나고 카페인에 씻겨 내려가니 신장은 영양분은커녕 독소만 처리하느라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님은 검은 콩이 범인이었냐며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독한 약을 처방해 드리는 대신 앞서 여러분께 알려드린 부엌 처방전을 써드렸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찌개 국물은 젓가락으로 건더기만 드시고 식후 커피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검은 콩은 반드시 따뜻한 물에 12시간 불려서 푹 삶은 뒤 데친 브로콜리와 함께 드시도록 약속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님도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평생 먹던 입맛을 바꾸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하지만 딱 2주만 저를 믿고 따라와 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보름 뒤 다시 병원을 찾으신 김영자 어머님의 얼굴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진료실 들어오시는 표정부터가 환하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하게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솜털처럼 가벼워요. 어머님은 웃으시면서 저에게 발목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깊게 패이던 양말 자국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고 무엇보다 한겨울만 되면 얼음장처럼 차갑던 손발에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소변 색깔도 진한 갈색에서 맑고 투명한 색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신장이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신장이 스스로 회복하여 본연의 일을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3일간의 실천 계획, 김영자 어머님의 변화를 보시고 부럽다는 생각만 하고 계신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주인공이 되실 차례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인 3일간의 신장 심폐소생 작전 계획을 짜왔습니다. 첫째 날, 정성스러운 준비 이 영상을 다 보시고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바로 부엌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검은 콩 한 줌을 꺼내 깨끗이 씻은 다음 청아 비슷한 미지근한 물에 담가 두셔야 합니다. 이때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콩이 아니라 내 늙은 신장을 살릴 귀한 약재를 다룬다는 마음으로 임해 주십시오. 겨울철이라 물이 금방 차가워질 수 있으니 식탁 위보다는 따뜻한 실내에 두시고 뚜껑을 덮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날, 실전의 날 잘 불린 콩으로 지은 따뜻한 밥을 드시는데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점심입니다. 아침에는 소화력이 떨어져 있고 저녁에는 칼로리가 부담되니 신장 기능이 가장 활발한 점심때 드시는 것이 황금 시간대입니다. 식탁 위에는 짠찌개 대신 따뜻하게 데친 브로콜리를 올리시고 젓갈 반찬은 잠시 냉장고 깊숙이 넣어 두십시오. 그리고 식사를 하실 때는 평소보다 30번씩 더 씹으셔야 합니다. 침 속에 들어있는 소화효소가 콩의 단백질을 1차적으로 분해해 주어야 신장이 할 일이 줄어듭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면 습관처럼 찾던 커피 믹스 봉지는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30분 뒤에 따뜻하게 끓인 보리차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셋째 날, 내 몸의 대답을 듣는 날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거울 속의 얼굴과 발목을 확인해 보십시오. 평소보다 눈두덩이가 덜 무겁고 발목에 양말 자국이 옅어졌다면 여러분의 신장이 지금 춤을 추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소변색을 확인하십시오. 진하고 거품이 많던 소변이 맑고 투명해졌다면 그것은 신장이 주인님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단 3일만 해도 우리 몸은 이렇게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의사로서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듯이 검은콩 섭취를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통풍을 앓고 계신 분들입니다. 검은콩에는 퓨린이라는 단백질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몸속에서 분해되면 요산이라는 찌꺼기를 만듭니다. 통풍은 이 요산이 관절에 쌓여서 생기는 병이라서 통풍 발작이 자주 오거나 요산 수치가 높은 분들은 검은콩 섭취를 하루 한 숟가락 이하로 줄이시거나 증상이 심할 때는 잠시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만성 신부전 진단을 이미 받으신 환자분들입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진 만성 신부전 3기 이상의 환자분들은 칼륨을 배출하는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검은 콩의 칼륨이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주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정확한 섭취량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당부, 이제 의사의 가운을 잠시 내려놓고 한 사람의 딸로서 그리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반자로서 여러분께 마지막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우리 시대의 영웅들입니다. 자식들 입에 따뜻한 고기, 반찬 넣어주느라 본인은 쌀밥에 짠찌개, 국물 말아 드시며 끼니를 때우셨던 그 세월이 지금의 약해진 신장을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신장이 늙고 병든 것이 아니라 가족을 사랑한 훈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랑의 방향을 여러분 자신에게 돌려주셔야 할 때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아픈 것을 숨기고 혼자 끙끙 앓으십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건강하게 웃으며 밥 한 그릇 뚝딱 비우시는 모습이야말로 자식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이자 축복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검은콩 루틴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가장 위대한 실천입니다. 춥고 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오듯이 꽁꽁 얼어붙었던 여러분의 신장에도 다시 맑고 따뜻한 샘물이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탁을 바꾸고 건강을 지키는 데 작은 불씨가 되었다면 이 영상을 주변에 계신 소중한 친구분들과 가족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생명을 살리는 힘이 커집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에 오늘부터 나를 위해 건강한 밥상을 차리겠다고 다짐의 한마디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소중한 다짐들이 모여서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올바른 의학 정보로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밥이 보약이라는 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